수요일에 이 코너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단칼 전략 스페셜 시간입니다. 단야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희의 심리를 조금씩 잡아주셨는데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 주셨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했을 때 지수가 이제 강한 모습 보였다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전환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그 옵션 거래를 보면 그동안 콜옵션 매도를 보였다가 오늘 이제 콜옵션 순매수로 일단 돌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요즘은 변동성이 그 다음 금요일까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실적.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가 한번 전략을 잘 세워보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긴급 진단을 위해서 좀 특별히 요청해서 저희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시장 정책과 맞서지 마라라는 주제, 그리고 부제는 테슬라 하락은 실적주 매수 기회. 실적주 혹은 성장주에 대한 이 보유 관점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매수 기회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으로? 저는 이제 오늘 그 여러분에게 단칼로 그 전략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견과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골프에서도 장갑을 벗어 봐야지 스코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주제로 말씀드린 게 정책과 맞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가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부분이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정책과 맞닥뜨렸을 때는 결국에 실패한다. 정책에 순응하자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 이제 부제를 받은 게 테슬라 하락은 결국에 우리가 실적주들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이따 그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테슬라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와 이익 가치가 현재 주가에 갔다 와서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로 성장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된 실적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은 줄었고요. 네. 시장의 체력도 확연히 떨어진 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뭐 어찌됐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라고 한들 잘 나가던 종목들 내려가고 그렇다고 못 나갔던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오는 건 아니고 네. 개인들은 사실 올라갈까라는 확신 갖기가 어렵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안 쳐다보는 것들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고 하려면 한 발 넣는 거고 지금 신규 자금이 그 유입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67조 원까지 올라왔던 건 뭐냐면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네. 그다음에 이걸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34조 원이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가 청약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34조 원에서 얼마만큼 주식으로 매수 전환되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들 자금은 결국에 성장주에 대한 매수보다는 실적주로 매수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 지수를 대표하는 좀 대표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 주변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잘 지켜보면 항상 예탁금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2조 원까지 65조 원이 이탈되면 저도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제 그 예탁금들 그 바이오팜 청약 자금까지 올리면서 67조 원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이 62조 원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관건이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34조 원 중에서 일부 최소 20% 30% 가까이는 주식시장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1월부터 어제까지 시장의 매매 주체를 보면 개인들이 34조 원 가까이 매수했어요. 기관. 네. 자, 외국인들 9조 원 매도했고 기관들 이제 24조 원까지 매도했거든. 특히 연기금들 13조 원 매도했고 앞으로 리밸런싱까지 비율까지 맞추기 위해서 23조 원 이상 매도 가능하다라고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지만 네.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면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 운용에서도 일단 매도보다는 그 밴드폭 확대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그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전망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일단 기관들, 외국인들 추가로 매도할 거냐? 추가로 매도할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 전환될 수 있는 여건들은 갖추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국채 선물 가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장이 하락했는데, 작년 2월, 3월 달 저기를 보시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안전자산이라 생각했던 국채 가격이, 미국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거는 네.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갔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최근 보면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금리 인상될 것이다.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 채권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제예요. 어제 보면 131.9에서 시초가 낮게 시작해도 큰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채권 가격에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들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어제 시초가를 이탈한다면 시장의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그 부분에도 일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환율.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이 결국 요 밴드 폭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1127원 폭이었거든요. 1127원을 돌파하면 외국인들 결국에 매도 압력, 매수 메리트가 떨어지고 네. 매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 1127원까지 여기서 지금 2월 5일 날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냐면은 지난 2월 15일 보면 고가권과 이 박스권 여기 있었거든요. 11월 14일 날 고가권이 1148원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1127원에서 1148원 박스권을 움직인다면 시장은 큰 문제였고 다시 1127원 밑으로 와서 1100원 밑으로 온다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수 있다. 네. 대신에 1,500원, 1,150원을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150원보다는 1,148원 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테슬라 주가예요. 테슬라 주가를 보면 지금 이 고점이 대비 지금 보면 여기 대비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37% 하락했고 네. 어제에서 반등이 19.64%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테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가치 현재 갖다 썼다. 그러면서 테슬라보다 더 경쟁자들이 있죠. 네. 현대차, 애플, 볼보, 그다음에 BMW도 나오고 있고 루시드도 있고 니콜라도 있고 중국의 샤오펑도 있고 경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면 결국에 테슬라의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실적을 더 만회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으로서의 광고 비용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률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 하락 받아들이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장주, 테슬라가 하락하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면 나스닥 역시도 흔들릴 수 있겠죠.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는 기술주 대안으로 실적주를 매수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앞서 보신다는 변수 아닙니까? 이게 변수예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지금 3월 9일 현지 시간이면 오늘입니다. 3년 만기 580억 입찰이 있고 또 내일 10일 날 10년 만기 380억이 있고 11일 날 30년 만기 240억 불이 있거든요. 지금 채권, 미국 채권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1.9조 달러 경기 부양이 통과했고 또 3조 달러의 SOC 법안 서명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풀렸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메리트는 적어질 거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버냉키의 유동성 축소, 이것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은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수급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일본도 이제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네. 채권을 이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죠. 흥행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건데 아까도 이제 기술 10년 만기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개파락의 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들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이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럼, 나아질 것이다라는 네. 쪽.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은 2023년까지 저금리 달러 약세 이거 유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의 금리 발작이 뭐냐면 2013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자산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락 나왔거든요.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2013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2013년도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책에 맞서지 말자라는 것이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한번 보면 결국에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 반영됐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단칼에서 지난 20년 동안 3월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 하단과 코스닥 하단을 잡았는데 자, 일단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유효하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2894까지는 여러분들 열려도 부담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장에 아직 유동성은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코스닥은 낙폭을 저는 크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지수를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임상 실패라든가 성분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변동성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900이 깨졌다고 890이 깨졌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만 지지받는다면 유동성을 근간, 기업 실적 근간에서 앞으로 더 한 단계 상승할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투자할 거냐?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은행과 보험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건설업종 어제 움직였다 주가 빠졌죠. 하지만 미국에서 3조 달러의 SOC 법안 통과시켰을 때 건설주들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주들은 약세지만 은행, 보험, 건설, 트로이카들이 움직였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바이오판 청약자금 저는 이거 기대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그래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저희가 4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네. 2번, 오늘까지 3번 있고요. 이제 1번인데 어떤 거 매수하냐? 우리는 유동성과 기업의 실적을 믿고 실적 호전주들을 매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지만 힘내시고요. 조정심하다 우리는 실적주들 매수하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걱정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 혹은 기술주들의 급락 혹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 짚어주시면서 걱정거리 지금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분위기 아니야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수가 흔들릴 때 실적주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매수해 가자라는 전략 기존의 의견 그대로 고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실적주
매수하는데 어떤 거 사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선 이들 종목으로 대응을 아니죠.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시장 심리, 시장 심리. 시장의 질적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단칼 선생의 다냐 선생의 종목은요? 맞습니다. 지금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아나페스 25,000원 밑에선 담자. 한솔테크닉스 9,600원 바닥이니까 담자. 그러면 이런 것도 지수 빠졌을 때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니까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전에 올해와 내년도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다 골라주셨던 만큼 여러분들 유튜브나 혹은 저희 방송사 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지난 방송 리뷰해 보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될 것인가 힌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 스페셜 단칼 전략 나눠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